여러분, 굳게 한 약속이 왜 자꾸 깨질까요?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게임 이론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의 비밀, 바로 재협상 방지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야 하고 다짐했는데 또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마다 아이고,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자책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이론은요, 그게 꼭 당신 탓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약속의 구조 자체에 있다는 거죠.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게임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왜 어떤 약속들은 처음부터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지 그 불안정한 균형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게임입니다. 글자가 좀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장 큰 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완벽한 계획 같죠? 그런데 꼭 이럴 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 두 사람이 우리 같이 가면 둘 다 이득이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두 번째, 경기자 1이 눈앞에 더 큰 이익에 혹해서 약속을 깨고 배신을 때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죠? 당연히 남은 경기자 2가 계획대로 너 이리 와 하고 배신자를 혼내줘야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경기자 2가 정말 그 처벌을 할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벌 주는 게 나한테도 손해가 된다면 복수는 하겠는데 나도 같이 다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과연 너 가만 안 둬 하는 위협이 진짜 위협으로 들릴까요? 아니죠. 바로 이 신빙성 없는 위협, 이게 모든 약속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시작점인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같은 건 그냥 불가능한 걸까요? 다행히도 게임 이론이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이름도 강력한 바로 재협상 방지 균형입니다. 재협상, 방지, 균형. 와, 이름부터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은요, 배신이 딱 일어난 그 다음 순간에 있어요. 보통 그러면 에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예 나올 틈도 주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배신자를 처벌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설계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다른 이론, 부분게임 원전 균형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기존 이론은 그냥 위협이 그럴듯해 보이면 돼 정도였어요. 근데 재협상 방지 균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훨씬 깐깐해요. 위협이 그럴듯한 건 기본이고 심지어 배신이 실제로 빵 터진 그 위기 상황에서조차 아무도 야, 이거 계획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약속이죠. 김영수 교수님 책에서는 이 완벽한 상태를 모두가 가장 만족하는 결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바로 재협상 방지 균형이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상태가 최고다 라고 동의하는 건 물론이고 혹시나 누가 딴 생각을 품고 판을 엎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낫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아주 기가 막히고 또 직관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범죄자를 처벌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범죄자가 잡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나 감옥 보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오히려 교도소 짓고 밥 주고 관리하는데 우리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하죠.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라고요. 어때요? 듣고 보면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까 게임에서 봤던 처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유혹, 즉 재협상의 유혹과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는 이 재협상 제안을 절대 받아주지 않죠. 분명히 돈이 드는 일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처벌을 집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재협상 방지 균형의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처벌을 하는 건요, 바로 재협상은 없어 라는 강력한 위협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벌을 준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평판 효과입니다.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이번만 봐주자는 식으로 재협상을 해버리면 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사회 시스템을 단단하게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자 한 명을 처벌하는 데 드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법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라는 장기적인 이익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너 혼내주는데 나도 손해야 같은 위협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쉽게 깨진다는 거. 둘째,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 그냥 덮고 새로 시작하자는 재협상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3번째, 진짜 강력한 약속, 진짜 신뢰는요, 누군가 배신을 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아무도 누를 바꾸자는 말을 꺼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를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진짜 신뢰를 얻기 위해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